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타르타 히베이루의 꿈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흐름출판에서 책 한 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 도서는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꿈에 관련한 논문 수백 편을 밀집해 놓은 책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저의 오디오북을 한번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 시타르타 히베이루는 브라질의 신경과학자이자 브라질 리우 그란지 두 노르치 연방대학교의 뇌연구소 설립자이자 교수입니다. 그는 박사과정을 위해 갔던 뉴욕에서 꿈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읽고 썼던 영어를 갑자기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시기에 히베이루는 끝없이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꿈에서 그는 영어로 말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길고 강렬한 서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장대한 꿈이 끝나고 잠의 굴에서 빠져나온 히베이루는 다시 예전처럼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지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닫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히베이루는 꿈과 수면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베이루는 왜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꿈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책 꿈의 인문학에는 그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19년의 꿈과 수면 연구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제4장 꿈의 해석. 오늘날 우리는 대개 상황이나 사람의 간단한 이미지부터 제법 생생하고 구체적인 장면까지 경험의 파편들을 떠올리고 짜깁기 하여 마치 실제 상황과 같은 꿈을 경험한다. 놀랍게도 꿈은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것은 물론 하나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서로 연결된 여러 단위로도 구성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꿈은 은유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억을 사실적이고 기분 나쁜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끔찍한 공포와 거리가 먼 일상의 꿈은 소소한 사건이 한데 뒤섞인 잡탕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자가 꿈의 서사를 대규모로 수집하려고 함께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보스턴 대학의 미국인 신경과학자인 패트릭 맥나마라는 꿈의 서사를 25만 건 이상 보유한 플랫폼인 드림보드를 관리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이 연구의 주된 결론은 문화 차이가 크더라도 사람들의 꿈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각성과 수면에는 보통 주제의 연속성이 나타나며 이것은 프로이트의 개념인 주간 잔재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꿈은 반사실적 상황,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을 수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다.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문제들을 겪는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꾼다. 이러한 꿈은 사각의 천을 이어붙인 조각보처럼 고유한 패턴과 내적 논리는 있으나 응집력이 없다. 반대로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격렬한 분쟁을 겪는 등 험난한 시험대에 놓인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긴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므로 꿈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외상에 의한 꿈은 주제가 하나이고 은유적이지 않으며 누가 봐도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하나의 기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깊은 의미를 지닌 꿈은 강력한 은유를 사용하여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과도기는 물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의 주요 변화를 표현한다. 이처럼 중요한 꿈은 모든 상징이 완벽하게 들어맞듯 광범위한 표상이 섬세하게 엮인 것이 특징이다. 몇 가지 꿈들은 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로 해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꿈은 그저 우리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뿐이다. 애정 문제보다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드물며 청소년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꿈들은 사회 불안, 정서의 모호성,
모순된 욕망, 가능성 있는 구혼자들 사이에서의 망설임, 행동 방식에 대한 내적 갈등, 관계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수동적 역할과 능동적 역할, 사랑으로 인한 좌절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확률 게임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 예로 13세 소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나는 예뻐서 인기가 많았고 P가 졸업식 파티에 함께 가자고 하길래 당연히 좋아라고 말했다. 다음날 J라는 진짜 귀여운 남자애가 학교에서 졸업식 파티에 함께 가자고 묻길래 또 좋아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좋다고 말한 것을 깨달았는데 걔들은 둘 다 너무 귀엽고 멋진 데다 내 애창곡들을 부르고 있었다. 가장 큰 고민은 둘 중 누구를. 친구한테 전화해서 한 명을 골라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가장 이상했던 건 어느 파티에서 나는 제레미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가 날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꿈에서 예상한 것과 거의 똑같았다. 좋은 꿈이었다. 젊은이의 애정 생활은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시작되고 살아있는 가족이나 고인이 된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낯선 이들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고민하게 한다. 19세기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사는 대학 기숙사에서 다른 대학으로 떠나는 남자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꿈을 꾸었다. 그가 나에게 작별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한 트럭쯤 되는 내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해서 망설여졌다. 그가 떠나고 방을 돌아가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새 룸메이트가 있었고 낯선 남자가 샤워실에서 나오더니 몸에 두른 수건을 벗고는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엄마 집에 갔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집 강아지가 있었다. 성인기로 접어들 때 겪는 특유의 감정들이 과거의 이미지들과 섞이며 불안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서사의 주제는 강력한 성적 끌림과 그것의 생식적, 직업적 영향, 무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꿈에 나오는 부모의 상징이 나타내는 도덕적 판결, 사회적 부적절함,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다. 선택해야 한다든지 버려진다든지 사랑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 모두 보편적 주제이며 갑작스러운 전환과 극적인 등장 없이 불쑥 나타나는 인물들, 느닷없이 바뀌는 장소, 그리고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연결된다. 사실 꿈은 한 사람의 정서 변화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실제로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센서이다. 아이가 없는 기혼 남성이 자기보다 어리고 본인처럼 아이는 없는 기혼 여성과 남몰래 사랑에 빠졌다. 아래에서 설명할 꿈을 꾼 시점에는 이 여성을 업무상 몇 번 만났을 뿐이었고 주변에 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이 언젠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들의 관계는 분명 순수함과 자위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한낱 환상 또는 에로틱한 우정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고 몇 주 만에 그는 자기를 찢어 발기려는 무리가 몽둥이와 돌을 들고서 어둡고 스산하고 황폐한 길을 위협적으로 걸으며 자신의 집으로 다가오는 꿈을 꾸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그 여성의 남편이었다. 1년 후 남편과 헤어진 그녀는 꿈속 주인공과 뜨겁고 불안정한 연애를 시작했으며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는 아이들도 낳았다.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꾸는 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주이다. 전형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상실로 인한 악몽,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상대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으로써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는 꿈도 포함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절린드 카트라이트는 최근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면 다원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렘 수면 중에 깨워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설명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전 배우자에게 마음을 쓰는 정도는 그 사람이 꿈에 나오는 빈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울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환자들은 피폐한 꿈을 꾸는 데 반해
우울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 환자들은 잘 짜여 있고 적절한 정서와 연관성이 풍부한 꿈을 많이 꾸었다. 또한 전 배우자와 다소 거리를 두거나 우연히 만나는 꿈을 자주 꾼 환자들은 전 배우자에 대한 꿈을 드물게 꾸지만 한 번 꾸면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는 환자들보다 더 좋은 예후를 보였다. 아래의 예들은 꿈을 통해 상실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은유와 이미지를 보여준다. 약간의 모험과 해외여행으로 로맨틱한 만남을 이어가며 불같은 사랑을 하던 한 커플이 외국에서 동거를 시작할 날짜를 정했다. 약속한 만남을 몇 주 앞둔 시점에 남자는 냉장고에서 독사가 나오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슬픈 저녁,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친척과 친구들이 그의 성격을 심하게 비난했다고 둘러대며 이별을 통보했다. 그렇게 간단히 여자에게 차인 남자는 몇 시간 후 어느 거대한 만의 밤바다를 표류하며 먼 해안의 불빛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상어가 무서워서 온몸이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조용히 지나가는 대형 선박들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새까매진 바다를 그는 헤엄치고 또 헤엄쳤다. 마침내 폐허가 된 부두에 도착한 그는 수영복 바지만 입은 채로 거리로 나섰고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다니는 재앙과 같은 더럽고 축축한 자신의 모습을 연인에게 보여주었다. 꿈이 끝나갈 무렵 이미 반쯤 깬 상태였던 그는 꿈의 결과를 왜곡하여 젊은 여인이 자기를 다시 받아들이게끔 했다. 자신의 욕구를 억지로 실현하며 대단원의 막을 장식했지만 잠에서 깨고 나니 왠지 씁쓸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꿈에 나온 독사는 평판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인 듯 했고 바다와 부두는 관계의 갑작스러운 종결로 인한 버려짐, 두려움, 무력감, 실패의 느낌을 아주 상세히 보여주었다. 서로 사랑했지만 자꾸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오랜 세월 숱한 갈등을 겪으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던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소란스러운 이별 과정에서 정서적 상실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꿈을 잇따라 꾸었다. 남편은 혼외 정사를 시작한 직후부터 새 여자친구와 함께 폭탄 테러를 저질러 부부의 차를 날려버리는 꿈을 꾸었다. 그 다음에는 몹시 예뻐 보이던 전처가 서서히 자신의 여자친구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또한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여러 명 잃었고 전처가 새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어떤 꿈에서는 전처를 끌어안은 자신을 보았는데 두 사람은 여행용 배낭을 맨 채로 몸이 들썩일 정도로 울며 작별 인사를 했다. 다른 꿈에서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아내의 손을 잡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전처와 함께 사람들이 북적이는 사교 모임에 갔다가 그녀를 잃어버리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전화를 하려다가 자기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가 그녀의 것이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혼하고 1년 후 남자는 재혼한 전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전처와 신원 미상인 두 사람에 대한 꿈을 꾸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다 같이 독극물 주사를 맞기로 했다. 그는 전처에게 독극물을 주사했고 그녀는 수영장 옆에서 고요히 죽음을 맞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주사를 맞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에서 적개심 가득한 양측의 전 배우자들이 직업상의 이유로 의도치 않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 전처를 경노하게 만드는 꿈을 꾸었다. 이처럼 같은 주제에 대한 과도한 변형은 남편이 새 아내와 전처의 새 남편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과거에 대한 의리와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려는 결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척점에 있는 두 운명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흔들리며 남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감정과 일은 상징적 죽음이 실제 죽음과 달리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임신 기간과 출산 무렵에는 자손에 대한 꿈을 꾼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임산부 104명에게 유명한 속담, 꿈, 직감, 배 모양 등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아기의 성별을 추측해보라고 했다. 예비 엄마들은 간신히 평균 55%의 적중률을 보였는데 그것은 우연에 의한 확률 50%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료를 각각의 특정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하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태아가 복부에 자리한 위치 59%, 단순한 느낌 56%, 이전 임신과 비교 59%와 같은 여러 방법이 무작위로 효과가 있었던 것과 달리 꿈에 근거한 직감은 아기들의 성별을 75%나 맞췄다. 12년 이상 교육받은 여성들의 꿈은 100%의 적중률을 보였다. 표본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였다. 임신 기간 동안 꾸는 꿈에는 보통 기대감과 두려움, 기쁨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임신 7개월인 엄마가 아직 아기의 이름을 짓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서 남편에게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 물어보는 꿈을 꾸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꾼 꿈이 분명했다. 새 가족 구성원의 등장으로 인한 걱정은 아빠들의 꿈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느 부부가 출산이 임박해서야 유아용 침대를 사기로 했다. 두 사람이 새 가구를 조립한 날 밤 아빠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몹시 불안한 상태로 깨어나 아내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우유를 줘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 이 부부가 임신 기간 내내 꾼 꿈들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를 다양하게 형상화해 보여준다. 한 부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첫 아이를 갖기로 했다. 임신 6주째, 엄마는 아기를 보러 침실로 걸어가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레이스 커튼을 한쪽으로 걷어놓고 잠들어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형태를 갖춘 아이의 얼굴, 달라지고 있는 코와 입,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서 흐릿해 보이는 눈을 바라보며 딸이 결막염에 걸렸을까봐 겁을 먹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아 들었고 아이가 그녀를 향해 눈을 깜빡이자 아파 보이던 눈이 멀쩡해졌다. 이 꿈은 아이의 건강에 대한 엄마의 끝없는 걱정과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불안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임신 8개월째, 엄마는 유쾌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출산하러 가는 꿈을 꾸었다. 어느 순간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아기가 다 큰 어른처럼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참 엄마. 출산하기도 전에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아기의 주체적 표상이 벌써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첫 아이를 얻은 아빠의 꿈꾸는 과정은 시작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결국은 아주 명확히 나타난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 아빠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아이는 3살 정도였고 몇 가지 말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아빠가 아이 엄마와 별개로 자신과 상징적 관계를 맺은 아들을 미리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들의 등장은 부모라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태어난 지 2달 후부터 아기는 부부의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 세 식구가 함께한 첫날 밤, 남편은 아내가 모래늪 같은 곳에 던져져 사라지고 자신의 부모님이 환호하며 그녀를 떠나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회한에 사로잡혀 아내를 계속 찾아다녔고 그러다 문득 그녀가 엄청나게 큰 호텔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호텔 방문을 차례로 두드리며 베일에 쌓인 문이 무수히 늘어선 긴 복도를 헤맸지만 모두 허사였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남자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 아내가 있을 만한 문을 가리켰다. 남편은 문을 두드린 후 기다렸고 마침내 그녀가 문틈으로 나타나더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서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가족의 모습이 어떨지를 정확히 진단한다. 즉, 다른 남자가 가족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부터 아내는 이 새로운 인물에게만 시간을 할애한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성숙해가는 과정은 꿈의 플롯에도 흔적을 남긴다. 위 사연의 남편이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밤, 고속도로를 매우 빠르게 달리면서 움직이는 장면을 아주 선명히 보는 꿈을 꾸었다. 그는 모퉁이를 돌면서 원심력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두려워졌고, 가족을 떠올린 그는 결국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 아이들의 등장은 책임감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모험가 부모마저도 신중하고 계산적인 부모로 바꾸어 버린다.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 꾸는 꿈은 난해하고 의미심장하다. 출산은 꿈에 가까운 변형된 의식 상태를 동반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과거의 일들이 분노, 두려움, 외로움, 역설적이게도 고통에 대한 애착, 터널 끝에 있는 빛과 뒤섞인다. 엄마들은 아주 오래된 기억과 접촉하기도 하지만 꿈을 꿨다는 사실만 알 뿐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순백의 꿈, 화이트 드림을 꾸기도 한다. 많은 엄마들이 출산 후 모든 꿈에 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런 꿈들은 극단적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데, 보통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표현된다. 크게 성공한 아동 작업 치료사가 쌍둥이를 낳았다. 출산 후 며칠 밤 동안 그녀는 쌍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끔찍한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다. 그 밖의 꿈들은 단순히 그 상황에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한다. 한 젊은 여성은 꿈에서 바닐라로 만들어진 막내 아이를 만족스럽게 핥았다고 말했다. 유연한 연상이 가능한 꿈의 공간에서 맛있는 아이는 정말로 맛있게 느껴진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실제로 꿈을 꾼 사람들의 사례들을 읽어드리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책 안에는 이런 사례들 말고도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